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페스트 MRI 챌린지에서 4위를 수상한 샤샤 팀의 김진수, 박정민입니다. 저희는 이번 대회에 E2A 발렛과 나프넷을 사용하여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E2A 발렛은 언더샘플드 K-스페이스를 인풋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학습하고, 나프넷은 벌렛에서 생성된 이미지와 원본 이미지, 그래파 이미지를 이용해 다시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학습을 진행합니다. 즉, 벌렛을 거쳐 나프넷을 통해 나온 이미지가 최종 결과물이 됩니다. 그중 E2E 벌렛은 대회에서 제공한 베이스라인 기반으로 작성하여 캐스케이드 레이어의 수, 리파인먼트 내 유닛의 채널 수, SM의 유닛 채널 수는 각각 6개, 15개, 4개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나프넷입니다. 나프넷은 이미지 디노이징, 디블러링의 효과적인 모델입니다. 저희는 나프넷이 발렛이 처리하지 못한 블러나 노이즈를 처리하여 보다 정확한 이미지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에 발렛의 리컨스트럭션을 나프넷에 입력시키는 구조의 모델을 설계했고, 그 결과 SSIM의 값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모델에 적용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용한 어그멘테이션은 발넷의 인풋인 K-스페이스 데이터와 관련된 어그멘테이션과 나프넷의 인풋 이미지에 대한 어그멘테이션의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이때 K-스페이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다시 MR 어그멘트와 마스크 어그멘테이션으로 나뉩니다. MR 어그멘트입니다. MR 어그멘트는 K-스페이스 데이터들에 대하여 직접 어그멘테이션을 수행하는 건데요. 저희가 MR 어그먼트를 통해 적용한 변환들은 다음과 같이 Flip, Translation, Rotation, Sharing, Scaling 등이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Brightness와 Contrast를 변형하는 어그멘테이션도 추가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Train, Validation 데이터와 리더보드 데이터의 타겟 이미지 픽셀 값 통계량은 상이한 분포를 가졌습니다. 따라서 Train, Validation 데이터를 통해 학습한 모델이 리더보드 데이터에 대해서도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그멘테이션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다양한 변환들의 조합 과정에서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 조합을 찾기 위해 WMB의 수입 기능을 이용한 랜덤 서치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스크 어그멘테이션입니다. 올해 대회부터는 Train, Validation 데이터셋에 없는 Private Acceleration 데이터가 평가 데이터셋에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 액셀러레이션에 대해 강건한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액셀러레이션을 가진 마스크를 만드는 마스크 어그멘터 클래스를 만들어 도입함으로써 모델의 학습 과정에서 다양한 액셀러레이션 마스크에 노출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프넷의 인풋에 사용한 이미지 어그멘테이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지 어그멘테이션에 포함된 변화는 크게 Affine Transformation과 Con Mixup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Affine Transformation은 앞서 MR 어그먼트에 적용했던 Flip, Translation, Rotation, Scaling 등이 포함됩니다. Con Mixup은 Conmix와 Mixup 변환을 함께 부르는 용어입니다. Conmix는 한 이미지를 잘라 다른 이미지에 덧붙여 섞는 변환이고, Mixup은 두 이미지를 가중합하여 섞는 변환입니다. 이들 변환이 이미지 슈퍼 레솔루션 태스크에 대하여 성능 향상을 이끌어낸 연구가 있어 그와 유사한 태스크를 다루는 본 대회에서도 좋은 효과를 낼 것이라 생각해 도입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트레이닝에 사용한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로스의 설계입니다. 로스를 오직 마스크된 영역에서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벌렛에서 복원한 데이터를 관찰한 결과 마스크 안에, 특히 뇌 내부에서 에러가 커짐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로스의 마스크를 적용하여 마스크 내부 영역의 복원에 집중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학습 후반부에는 뇌 경계선이나 두개골 부분은 충분히 정확하게 나오므로 마스크를 더욱 작게 만들어 에러가 높게 나오는 뇌 내부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슬라이스 인덱스에 기반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로스를 설계하였습니다. 각 슬라이스의 데이터를 관찰한 결과 슬라이스 인덱스가 증가할수록 머리 상단부가 촬영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우측의 슬라이스 13의 이미지와 같이 머리의 윗부분은 크기도 작고 형태도 단순하여 학습 난이도가 쉬운 편에 속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와 같이 인덱스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가중치를 부여한 로스를 설계하였습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린 기법들을 적용한 저의 최종 트레이닝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델의 트레이닝은 총 3가지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스텝에서는 E2E 발렛을 총 50회폭 학습시킵니다. MR 어그멘트와 마스크 어그멘테이션이 적용되며 발리데이션 없이 가능한 모든 데이터가 학습에 쓰입니다. 두 번째 스텝에선 앞선 스텝의 벌렛을 다른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으로 15회폭 더 학습시킵니다. 이때 옵티마이저는 아담에서 아담 W로 변경되고 밸리데이션 과정이 추가됩니다. 마지막으로 나프넷을 10회폭 학습시킵니다. 이때 러닝 레이스 스케줄러가 도입되어 안정적인 학습을 돕습니다. 참고로 모든 어규멘테이션의 적용 비율은 익스포넨셜 스케줄러를 이용하여 F폭이 올라갈수록 화면의 PT 함수를 따라 커지도록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SSIM 스코어를 올린 과정입니다.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 앞서 설명드린 어규멘테이션과 여러 학습 기법들을 차례로 적용하여 SSIM 값을 향상시켰고 그 결과 0.9803이라는 최종 점수에 도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회를 진행하며 아쉬웠던 점을 설명하겠습니다. 딥러닝 모델을 설계하는 경험의 부족으로 실험 설계를 소홀히 하여 실험 결과가 무엇에 의한 것인지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 시간을 아쉽게 날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부족한 시간으로 인해 테스트해보지 못한 모델이나 로스가 있어 아쉬웠습니다. 대회를 보다 꼼꼼히 체계적으로 진행하였다면 시간을 절약하여 더욱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 베이스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점 또한 아쉬웠습니다. 관련하여 보다 깊은 전공, 의학공학 관련 지식이 있었다면 새로운 접근법을 사용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저희가 대회를 진행하면서 배웠던 점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저는 이 MRI 리컨스트럭션이라는 생소한 도메인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또 대회 진행 과정에서 WNB와 같이 이제 MLOps 그 툴들을 활용하는 경험도 쌓을 수 있어서 정말 이 딥러닝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또 뜻깊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도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 특히 앞서 저희가 설명드렸듯이 트레인 밸리데이션 데이터셋과 리더보드 데이터셋의 차이에 의존한 그런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하면서 이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구나. 딥러닝에서는 이제 데이터 분석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대회 기간이 1달 반이나 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후반부에 가서는 또 실험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좀 처지는 감이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텐션을 끝까지 유지하고 가져가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 박정민은 그래파 이미지를 통해 학습 결과 역시 비슷한 양상이 될 것을 예측했으나 전혀 다른 결과를 보였습니다. 결국에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인데요. 특히 기존 데이터가 어떤지도 중요하지만 트레이닝 이후에 나온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관찰하는 것 역시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아까 아쉬운 점에서 이야기했듯이 정교한 실험 설계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고 또 실험 전에 결과를 단정 짓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를 느꼈습니다. 저희가 예측한 것과 다르게 좋은 결과를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내보내는 요인들도 있었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요인이 크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예외적인 상황들, 예상과 다른 상황들이 발생할 것을 항상 염두해 두고 실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비, 자신이 갖고 있는 GPU, 그리고 대회에서 제공한 서버 등을 100% 활용해서 시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역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다음 대회에 대한 제안 사항을 말씀드리고 저희 소감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릎 이미지가 포함된 보다 일반적인 데이터셋에 대한 제안입니다. 지금까지의 스누 패스트 MRI 챌린지를 보면 오직 뇌 이미지만이 데이터셋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NYU Fast MRI 챌린지 데이터셋을 보면은 원본 데이터셋을 보면 이제 무릎 이미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러한 이미지들을 같이 넣게 되면 이제 다음 대회에서의 참가자들로 하여금 데이터셋에 대한 좀 더 깊은 분석을 하게 할 수 있고 나아가서 이제 여러 도메인에 대해서 로버스트한 모델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대회 목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리더보드 업데이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번 대회에서 리더보드 점수를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이제 베슬 서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조교님들께서 페널티를 부여를 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로컬 GPU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크게 의미 있는 페널티였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리더보드 점수를 제출할 때 이제 기존에 냈던 점수보다 더 낮은 점수를 내도 됐었기 때문에 이제 점수를 미리 올렸다가 뭐 리더보드가 프리즈 되기 전에 다시 점수를 낮추는 그런 분들도 계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 그렇게 되면은 정말 리더보드를 제출하는 게 이제 본래 리더보드 제출을 이렇게 촉진시키는 게 본래의 목적에 잘 부합한 일이었는지 약간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대회에선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수업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